당화혈색소가 낮을수록 뇌의 위축이 적어지거든요. 공복 인슐린 전 따로 꼭 봐요. 이 낮은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무진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거꾸로 저혈당을 요즘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대중적으로는 사실 다 왼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3가지 중성지방만 보고 있는데 사실 LDL이 나쁜 것보다는 산화된 LDL이 나쁜 거고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리포프로테인이 좀 골칫거리인데 이거는 유전성이 커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조기에 올 가능성이 실제 위험이 있어서 아포이3, 4가 이제 있는 분들에게는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 맞아요. 좀 비율을 좀 높여서 식단 좀 조절시키거든요. 그럴 본질이 수 있어요. 결국 뇌가 안 막히고 심장이 안 막히는 거거든요. 네. LDL만 조절해서 될 것이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건강검진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사실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데 이게 중요한 건 다들 알지만 실제로 저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막막한 또는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기본 항목만으로는 실질적인 건강을 보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걸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되게 지금의 어떤 최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게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봐주지 않으면 사실 그 검진 수치만 있지 무의미한 경우도 많고 마지막으로는 검진 사항에는 그렇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많은 분들이 뭐 나 이번에 당뇨 없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나 괜찮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조금 때를 놓쳐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굉장히 어쩌면 되게 비장한 마음이자 동시에 좀 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입니다. 맞아요. 마치 지금 누군가가 이제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분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그 기능학을 하시고 또 이 기존의 관점에서도 되게 잘 보고 계신 전문가분이라서 제가 한번 현장에서 많이 배우셨던 그런 지혜들을 오늘 전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포커스 두고 싶은 거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 그러면 의사들 관점은 질병이 있네 없네 질병이 없네 근데 그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네. 올해도 무사했는데 절대 무사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전 단계냐 뭐 기준치 넘었냐 그걸 넘어서 정말 풍성한 의미. 근데 핵심은 흔히 하는 검진. 우리가 이제 기능학 검사가 좀 비쌀 수 있으니까 흔히 하는 검사에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의미 있는 것을 좀 설명드려서 네. 좀 더 이렇게 건강을 스펙트럼 관점에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콘텐츠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준비한 슈퍼파워 플래너라고 하는 건강 플래너를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앞쪽에 건강검진 가이드 파트 여기 진짜 내용들을 잘 같이 볼 만들었어.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 만들 때 제가 이제 두 분한테도 이미 뭐 잠을 네. 구했었죠. 그때 두 분께서도 되게 좋은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수정을 했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저는 앞쪽은 우리가 흔히 하는 국가검진을 포함해서 네. 검진이 이제 보통 종합검진에서 대부분 다 다루고 근데 지단백 부분은 좀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좀 더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기본 소변 검사부터 해서 너무 잘 돼 있고 내시경, 초음파 이런 것들은 흔히 이제 검진에서 질병 여부를 보는 거니까 이것도 잘 다뤘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은 이제 검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기능의학 검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시간 되면 여기까지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꼭 이거 네.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 정말 쉽지 않을 중요한데 텐데. 저희가 네. 한 번에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건강검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에 3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채울 수 있고 4페이지까지도 대부분 채울 수 있는데 그냥 건강검진 확인만 하고 그냥 그걸로 마치 나의 건강을 위해 올해 다 했다. 내 역할 끝났다. 그리고 술 마시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전 단계가 마치 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옵티멀 값이 아닌 경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다 처치하고 나서라도 전 단계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년도 똑같이.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쓰면서 나의 수치를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그냥 써보는 거 손으로 의미하죠. 써보는 게. 그냥 네. 보는 거 말고 네. 손으로 쓰고 나 이거 높구나. 나 이거 좀 완벽한 수치를 좀 벗어나는구나. 혹은 부족하구나. 내가 요거를 좀 신경 써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가 이제 눈으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네, 좋아요. 제가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상 범위가 이제 뭐 100 미만이면 좋다. 또는 공복 혈당은 125 넘어가면 좀 이제 경계가 넘어가고 더 높으면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당화 혈색소는 뭐 5.7 미만이면 정상이고 한 6.5 이상이면 당뇨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조금 더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처방할 때 전하시는 어떤 가이드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공복시 혈당은 당뇨를 보기 위한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또는 요즘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치 가지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추가로 그 연령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60대인데 당화 혈색소가 5.7이야.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0, 30대인데 벌써 당화 혈색소가 5.7이야. 그러면은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가 5.7, 5.4 낮을수록 뇌의 위축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상값이라고 해서 내가 다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더 좋아질 수 있다. 최적과 질병은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당화혈색소는 조금 조심히 보이는데 공복혈당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네, 뭐 100 넘어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슐린 저항성에 공복 혈당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왜요? 그래서 특히 그 공복 인슐린 수치와 공복 혈당. 왜냐면 당화혈색소가 사실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의 공복 상태일 때 공복 당을 면밀하게 조절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복 시 혈당 중요하게 봐요. 당화 혈색소는 우리가 보통 2, 3개월의 평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가 이제 적혈구잖아요. 적혈구에 있는 당의 퍼센트를 보는 건데 당화된 그쵸? 적혈구 당화된 본다 피. 보시면 돼요. 헤모글로빈을 보는 건데 적혈구에 우리 몸속에서 한번 골수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평균 120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3개월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화혈색소 좀 자주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당뇨 환자들은. 근데 엄밀히만 하면 우리가 식단을 개선해서 다음 당화혈색소를 봤을 때는 그 다음에 HbA1c를 한 달 뒤에 보면 확 좋아지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3개월에 사실은 평균치라고 하지만 대부분 50% 정도는 최근에 돌아다니는 한 달치 당할 어떤 헤모글로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치의 당을 좀 더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해 오셔서 다만 혈색소가 너무 낮은 사람들은 그 총 그 퍼센트긴 하지만 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헤모글로빈 마치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여성들 생리 직후에 검사하면은 살짝 오차도 있긴 해요. 그럼 그때는 더 낮게 나오나요? 높게 나오나요?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소변에서 당화혈색소 개념도 있긴 한데 아직은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긴 했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건 사람들이 이제 공복 혈당이 정상이면 또는 경계 정도면 난 아직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당뇨 진단 받기 전에 건강검진 수치를 보면 당뇨가 진짜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공복 혈당은 되게 낮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직전에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뭔가 몸이 어떤 보상 작용을 통해서 이 수치는 누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은 공복시 혈당은 좋은데 식후 혈당이 높아요. 또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이 케이스가 한 가지 있고 또는 당화혈색소도 괜찮고 식후 혈당은 비교적 괜찮은데 공복시 혈당만 높은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혈당이라는 게 식사 후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저에도 혈당이 중요한데 특히 아침에 재는 보통 공복시 혈당은 수면도 영향되고 스트레스도 관련되고 왜냐면 코티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혈당 생기면 오히려 공복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또는 당뇨로 되는 과정에는 식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많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상황에서 당화혈색소, 당뇨가 진단돼서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공복시 혈당은 그것대로 또 거꾸로 저혈당을 요즘 신경 안 쓰는데 저는 당화혈색소가 4점대도 많이 봐요. 그런 잘 먹지 않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면 장애에 있고 허약한 체주 중에는 당화혈색소가 4점대밖에 안 되는 사람도 거꾸로는 또 너무 안 먹는다. 저혈당도 여기서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갈 텐데 네, 이제 겨우 혈당했네요. 네, 근데 가장 밑에 제가 이제 호마 IR 넣었거든요. 호마 IR 같은 건 혹시 현장에서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알고만 저는 계시나요? 꼭 봐요. 꼭 봐요? 네. 저도 인슐린 피검사는 인슐린 이제 꼭 봐요. 의심되는 환자들은 꼭 하는 편이에요. 공복시 인슐린. 사실 전통 이제 검진에서는 인슐린이 안 들어있어서 호마 IR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들어있기도 하고
아, 안 들어있는 들어 경우도 있기도 있어요? 하고. 아. 네. 근데 공복 인슐린 전 따로 꼭 가요. 음. 그래서 이 환자의 당화혈색소와 당화혈색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가. 4로 5.7인 사람도 있지만 16을 5.7인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인슐린이. 그럼 얘기하죠. 지금 인슐린 과로하고 있다. 아, 꼭 그러니까 파업하기 직전이다. 공복 혈당과 네. 당화혈색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은 네. 되게 높은 경우. 인슐린 수치가 맞아요. 많이 높으면 이 낮은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무진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좀 이런 패턴이에요. 공복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는 괜찮은데 인슐린 수치가 되게 높아서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한 병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인슐린 수치를 재고 있지 않다면 꼭 추가해서 같이 보자. 맞아요. 그래서 전 검진에서 좋겠어요. 당화혈색소가 좀 이슈가 된 사람은 이번 검사에서 추가해달라고 하면 추가로. 대부분 다 코드가 만들어졌으니까 큰 병 아니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묵직한 주제입니다. 지질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도 아직까지도 이제 정리되지 않은. 이 지질은 옆에 지단백 가지고 좀 같이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기본 혈액 검사에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검진 가이드에서 포함된 것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같이 봐야 된다고 추가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질 건강이 또는 심혈관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왕 검진할 거면 오른쪽에 있는 아포 지단백 B, LPA, 아포 A1 여기까지 또 CRP는 어차피 원래 재니까 염증까지 같이 보고 이런 비율들을 계산해서 같이 보는 게 너무 효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죠.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대중적으로는 사실 다 왼쪽에 하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3가지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만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중성지방은 되게 그 위험자로서 되게 의미가 있지만 콜레스테롤 관련 수치들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사실은 이게 별명이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네. 이제 편의상 부르기 시작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도하게 위험, 또 이제 약제들이 대개는 LDL 떨어뜨리는 약제다 보니까 네. 치료가 있는 그런 하나의 마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사실 LDL이 나쁜 것보다는 산화된 LDL이 나쁜 거고 맞아요.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지 총량 LDL 근데 식단 따라서 LDL은 쭉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억울하다. LDL은. 조금 오해가 많고 네. 사람의 그 식단과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도 좀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정말 환자들이 요즘 논란거리 너무 많잖아요. 그 고지혈증에 대한 이슈. 오늘은 그걸 안 다루길 바라겠었는데 그러나 이제 검진의 마커로 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진 않고 중성지방 HDL이 훨씬 더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TG가 낮고 HDL 높고 비율을 따지면은 중성지방을 먼저고 HDL 분모면은 한 2 정도 기준으로 해서 중성지방이 낮고 HDL 높고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좋은 비율인데 지단백을 저도 많이 검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포 B가 있고 라이포프로테인 A가 있고 아포 지단백 중에 또 A1도 있고 그래서 이 비율도 보셨고 살짝 빠지면 좀 아쉬운 것 중에는 저는 이제 스몰 LDL 개념도 있어서 요즘은 저는 같이 스몰 LDL 개념도 좀 보고 있고 LDL 분자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스몰 LDL. 그거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혈액 검사. 네. 혈액 검사. 그러니까 지금 어떤 네. 분께서 이걸 듣고 그 아. 검사를 받고 싶으면 병원이나 내과에 가서 뭘 검사해달라고 하는지. 이게 검진이면 사실 이제 외래 클리닉은 삭감 이슈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네. 이제 검진 목적으로 한다면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선생님 저 아포 B 해주세요. 또 리포프로테인 A도 한번 해주세요. 물론 좀 의미가 달라요. 네. 그리고 스몰 LDL도 해주세요 하면 LDL 분해 검사라고 LDL,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지단백 검사라 해도 되고 지단백 분해 네. 검사. 치질 분해 검사였나? 네, 근데 안 하는 병원도 꽤 많아. 클리닉에서 세팅이 안 돼 있어서 클리닉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못 하긴 하겠지만 기능학 병원들에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검진센터 생각하면은 검사. 강북 삼성병원은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검사예요. 아, 근데 삼성 임직원인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검진 받는 항목을 봤는데 거기는 기능학처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여기 연구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거기 의사 그래요? 5명이 제가 다 아는데 계속 20년째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북 삼성병원이면 이것부터 먼저 봐요. 강북삼성 진짜 다양하게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그래서 하더라고요. 하려면 저는
굳이 뭐 MRI, 뭐 전신 MRI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저는 이런 지단백을 좀 해달라 하면 어차피 검진 코드로는 다 있으니까 맞아요. 비용해도 네. 다른 불필요한 CT 같은 걸 찍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의미가 있으니까 모두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상지질 혈증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위험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포이 3, 4 그 유전자 검사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이제 지단백을 잘 대사하지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치매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포가 한 개 있을 때는 뭐 2-3배 정도 올라가고 치매가 둘 다 포 부모님에게 양쪽으로 다 살을 받았으면 7에서 12배까지도 치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포화지방을 잘 대사하지 못하고 LDL이 조금 더 스몰 LDL로 조금 더 산화되기 쉬운 형태로 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단 좀 고려할 때 아포이 3, 4가 이제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 맞아요. 좀 비율을 좀 높여서 식단 좀 조절시키거든요. 아포비가 최근에 이제 메이저 학회, 그러니까 내분비 학회라든지 심장 학회라든지 고지혈증 학회에서도 드디어 이제 아포비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제서야 할 이제서야. 정도인데 사실은 LDL보다 아포비가 훨씬 더 심혈관 리스크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아포비는 보통은 이제 150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가능한 150에 만족하지 말고 100이 안 되게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10 보고 있는데 110 이하가 이상적이다 아니면 네, 이상적이다. 네. 목표는 110 이하가 낮을수록. 네, 낮을수록 좋은데 네. 특히 저는 이제 혈관을 좀 보니까요. 경동맥이라든지 그다음에 뇌동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심장 칼슘 석회화 CT라든지 여기에 또래보다 조금 더 진행됐다 하면은 아포비 좀 잘 보고 그다음에 그 아포이 3, 4 그 지단백 유전자 같은 네. 거 확인하고 이 마커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의사들한테 이거 떨어뜨리는 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HDL도 별로 올리는 약도 없는 것처럼 아포비는 대개는 식단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분별한 그런 이제 안 좋은 식단들이 아포비와 관련되고 리포프로테인이 좀 골칫거리인데 이거는 유전성이 커요. 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어요. 이제 네. 동양인 기준으로는 30 기준으로 하고 서양인 기준으로 50 정도인데 LPA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면은 가족력부터 가족력 하잖아요. 패밀리와 하이퍼콜레스테롤인데 경험적으로 저는 의심돼서 검사하면 LPA가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참 이제 고민스럽죠. LPA를 떨어뜨리는 약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고 향후 3, 4년 내에 이제 주사 방식으로 지금 노바티스가 개발 중에 있긴 한데 요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LPA가 높으면은 유전성이니까 좀 더 심근경색이 조기에 올 가능성이 실제 위험이 있어서 저는 혈관 관리에는 되게 중요한데 모두가 높진 않아요. 아포비는 식단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LP는 만약에 50을 넘었다 또는 어쨌든 다른 칼슘 스코어도 높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억울하죠. 유전성이니까. 누구나 다 LDL이 160, 180 됐다고 다 약을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아포비라든지 참고해서, 리포프로테인 알파라든지 유전적인 문제, 가족력, 그다음에 심장 석회화 CT 이런 혈관들을 보고 이 사람은 혈관 건강이 이분에게는 가장 최우선이다 하면은 약을 좀 조절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탄고지하면 LDL은 당연히 높아요. 막 정말 높아서 왜 높아지나요? 그 LDL 콜레스테롤은 지방에 굉장히 친화된 그런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지고 저탄고지하면은 그 한 가지 가지고 LDL 높으면 의사들은 약간 150 넘으면 이제 약간은 족보 같은 게 있어서 150 넘으면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이제 180. 물론 180이거나 심지어는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은 210, 뭐 300, 300 이렇게 이러면은 나가죠. 의사들은 정말 깜짝 놀래. 진심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화를 내든지 막 시간을 내서 하는데 대개는 화를 내는 방식으로 화를 내는 방식으로 죽고 당신 싶냐? 목숨 걸리고 죽고 싶냐 이러면서 그 말은 진심인데 맞아. 그 의사들의 진심에는 반쪽이다. 정확히 LDL 정도를 저는 잘못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너무 강조되어서 배웠고 나머지를 약간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네. 정말 리얼 리스크.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현재 진행되어 있는 동맥경화증. 대표적으로 경동맥 플라크나 칼슘 스코어나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지 동맥경화증이 진행됐으면 조금 그다음 거기다 나이가 많아. 심지어 당뇨가 당뇨 있어.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뇌졸중이 정말 있었어. 의사들의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아요. 젊은데 식단 때문에 일시적으로 LDL이 높아졌고
그러면 또 식단 때문에 하면 또 중성지방도 그렇게 안 높은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체중도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니까. 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많은데 하나만 가지고 못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충분히 고민해주고 또 한 수치만 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품이 많이 들죠. 품이 많이 되죠. 개별화해야 되는 거, 퍼스널라이징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사실 일반 검진 받으면 이거 누가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안 검진 맞으죠. 결과만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는 결과만 그리고 뒷데이터 안 보고 앞에 요약된 데이터. 요약된 그러니까 것만. 기준치 넘은 것만 그거에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빨간색 네. 떠 있는 것만 확인하고 네, 내시경 어떡하라는 얘기해 거지. 주는데 너무 바쁘니까 피검사가 따이면 보지도 그쵸.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병원에 가면 다행이고요. 그냥 음. 보고 그래요? 괜찮네. 아니 경고가 있는데도 괜찮네. 넘어가죠. 또는 반대로 그냥 그렇게 되기도 하죠. 보통 이제 할머니나 저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콜레스테롤 이 수치니까 이제 약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그렇죠. 질문 없이 무슨 약을 먹는지 맞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약을 네. 들고 와서 드시더라고요. 네.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 이런 상황의 문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진짜 문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다.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약을 먹는 거는 증상을 이제 완화하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상태를 이제 낮추는 건데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죠. 문제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 네. 해결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내 건강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완화되었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 약을 먹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평생 먹는 약이다. 이렇게 가버렸을 때 저는 놓치는 게 아쉬워서 조금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스타틴에 대해서는 언젠가 조금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아스피린을 1차 예방으로 의사들이 권고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빼고 심근경색 이후에 2차 예방으로만 이제 쓰는 지금은 먼저 것처럼. 주지 않아요. 옛날 불과 30년 전만 해도 네. 아스피린 먹는 의사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예전에는 미리 먹는 게 뭐 대장암 예방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염증도 있었어요. 아스피린 틀린 말 아닌데 이제 네. 과가 있으면 실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맥락이 전 그게 어떤 스토리인지 잘 몰라요. 1차 예방은 병이 오기 전에 먹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뭔가 혈관이 막히는 병이 오기 전부터 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네. 그냥 처방했던 지금은 병이 생기면 먹어요. 왜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과 실. 1차 예방으로서 실이 더 많다. 질이 더 많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LDL 150 의사들은 1차 예방적인 관점에서 스타틴은 고용구니까 먹어라라고 지난 한 30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포비가 뜨고 이러면서 또 칼슘 스코어가 최근 한 10년 정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면서 좀 더 다양해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1차 예방보다는 지금은 물론 1차 예방을 일부 저도 이제 의미 있게 권고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뭐 고열량이라든지 또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그러니까 같이 동반된 질환이 높으면은 실제 위험이 실제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LDL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대가 좀 바뀔 거란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 가족력 이래서 저는 유전성이 있으면 이거는 식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1차 예방은 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화된 그런 세팅, 개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커들이 필요하니까 해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맥락이 이제 전혀 감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1차 예방, 2차 예방. 제가 혹시 그냥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을 한번 해보고 좋아요. 네. 한번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질 건강을 체크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을 재는데 얘들은 혈액 속에 어떤 지질을 운반하는 어떤 지단백질이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담겨 있는 어떤 화물의 양이다. 그 화물의 물질의 양을 측정한 게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이만큼 피를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LDL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화물의 양을, 콜레스테롤 양을 측정한 게 LDL 콜레스테롤. HDL은 이제 HDL 그 콜레스테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부분은 애초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거는 그냥 누가 배에 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LDL 분자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LDL과 관련된 어떤 이런 지단백질, 이런 선박들, 화물선은 종류가 다양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장에서 흡수가 됐을 때 킬로마이크론, 되게 커다란 친구부터 해서 얘들이 이제 간으로 오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어떤 LDL도 되게 작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배가 있는데 그 배 중에서 큰 배 말고 좀 작은 통통배들이 사실 어떤 혈관 내피막을 통과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산화되기 쉽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진짜 궁금한 거는
또는 리스크가 큰 LDL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이 조금 더 질병 리스크를 보여주는데 콜레스테롤 양 자체는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가 더 봐야 되는 게 아포지단백 B 또는 LPA라고 하는 이유는, 얘들은 이제 그런 좀 리스크가 큰 지단백질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렇죠. 배의 종류. 네, 그 배 카운트를 네. 할 때 얘를 통해서 그냥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들을 보면 화물의 양이 아니고 배의 숫자를 확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포지단백 B와 LPA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그럼 왜 배가 통통배가 생기느냐, 네. 그렇죠? 왜 배가 작아져야 하느냐, 왜 혈관 내피에 잘 통과돼야 되느냐. 그건 내 몸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내 몸에 혈관 손상이 생겼으니까 걔네가 필요한 거죠.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우선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혈관 터지기 전에. 그래서 스몰 LDL이 많은 사람이 CRP 값이 올라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페리틴 수치라든지 염증이랑 다른 페리틴.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혈당이랑 혈압이 높은 그런 것들을 같이 컨트롤을 해줘야 네.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염증, 산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염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 반응에 의한 이런 것들이고, 네.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 그렇죠. 담배 피고 있으면 끊게 해야 되는 거죠. 동맥경화가 있다면,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LDL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담론이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뇌경색이 있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와서 딱 차트를 봤는데 LDL 수치가 정상이거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LDL이 높은데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의사들은 알긴 하지만 잴 수 없는 지표든 항산화 지표라든지 염증, 만성 염증, 요즘은 그것도 칼슘을 잴 수가 있으니까 칼슘, 만성 염증, 그다음에 산화된 LDL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동안 LDL은 너무 재기가 쉽고 그 떨어뜨린 약제도 블록버스터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가 있으니까 그냥 뜬 거고, 그러나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LDL조차도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스몰 LDL이냐 라지 LDL이냐 또 다르게 리스크로 접근하고, 또 그 중에서도 말씀했던 이런 지단백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봐주고, 무엇보다 이제 아마 뒷얘기 정말 재밌을 텐데 염증 지표 있거든요. 네. 우리 흔히 하는 검사들 중에. 그리고 사실은 환자들이 온몸을 호소하는 게 염증이고, 맞아. 그 삶 자체가 염증이면은 삶 자체가. 그거를 줄이고 의사들이 그걸 들어주고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 약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아마 더 눈을 키고 보면은 염증 지수 있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본질이 볼수 있어요. 결국 뇌가 안 막히고 심장이 안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게. 그러면은 LDL만 조절해서 될 것이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수송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전달될 재료의 수송과 에너지 수송을 네. 맡고 있는 것 뿐이고. 네, 누군가는 통통배가 너무 많고 누군가는 지금 현재 염증이 그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배라도 우선은 없애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 그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 현재 지금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맞아요. 약을 먹는 게 지금 이제 꼴까딱 넘어가는 상황을 막는 수명을 이유가- 연장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약을 쓰는 게 효용이 있고, 네. 그런 두 번째는 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1차 예방인 거죠. 그렇죠. 네. 아, 그게 차이가 네, 많죠. 그러니까 스탠- 하이리스크에 그렇죠. 따라서 질병 없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심혈관 질환, 뇌관 질환 없지만 그걸 막기 위해 거의 임박했으니까 쓰는 것은 저는 1차 예방인데, LDL 하나만 놓고 쓰는 1차 예방은 조금은 이제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 좀 돌아와서 네. 그 어쨌든 문제로 우리가 볼 만한 게 아까 염증과 활성산소, 그 산화 스트레스 상태, 그리고 아까 고혈당도 다른 기전으로 이제 손상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고, 네 번째는 혈압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은 것 자체도 이제 심혈관 리스크를 맞아요. 높인다. 네. 맞죠? 결국 내피, 혈관 안에 우리가 다당질이 있거든요. 보호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상시키면서 우리가 혈관 손상이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혈압에 대한 혈압의 물리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고혈당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여러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혈관 보호막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혈관 보호막이 망가지면서 혈관 손상이 생기면서 거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냥 어쨌든 우리 몸에서 살려고 거둥하는 현상인 거죠, 동맥경화도.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동맥경화는 땜빵 메꾸고 있고 이제 네. 상처 이렇게 복구하고 이제 싸는 그죠? 거고, 네, 그러니까 용 쓰고 있는 거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 기능은 제가 좀 패스를 하려는데 좋아요. 아쉬워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중요하지. 지금 했던 흐름 있잖아요. 네. 콜레스테롤과 혈당과 간 수치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병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간 수치도요. 흔히 간 수치 그러면 AST, ALT는 이제 좀 알아요. 또는 OT, PT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효소가 염증이 생겨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간 손상 개념인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